여기 소문난 효녀 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 뒤엔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죠. 사랑과 집착, 효심과 욕망, 종이 한 장 차이였죠. 오늘 그 경계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가족을 흔들었던 이야기였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방식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붙들고, 누군가는 놓아주고, 그녀는 붙들어 놓지 않는 쪽이었죠. 너무 세게, 너무 오래. 하지만 친척과 주변인들에게는 아버지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딸로 소문나 있었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어긋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7해였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식탁은 늘 비어 있었죠. 유일한 위로는 딸 윤서였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사진을 한번 쓰다듬고 잠들곤 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변하지 않았지만 시간은 그의 등을 조금씩 굳게 만들고 얼굴은 주름지게 했죠. 그때 그는 수정을 만났습니다. 그보다 10살 어리지만 밝고 단정한 사람이었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인사는 조용했고 아버지의 대답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서툰 대답조차 봄바람 같았죠. 아버지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한숨과 미소로 마음을 전하곤 했죠. 수정은 그 한숨과 미소의 뜻을 느릿하게 배워갔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윤서에게 그 웃음은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죠.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은 뒷전이고 그녀에게 벌어진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엄마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해. 그녀는 아버지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 나를 배신하지 말아요. 재혼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말했죠. 윤서야, 아버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시다. 내가 힘든 건 알지만 너무 반대만 하지 말아라. 누군가는 조용히 등을 토닥이고 누군가는 말없이 물을 건넸죠. 말 없는 위로가 오히려 더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면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남을 만큼이었죠. 윤서 곁엔 남자친구 민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속은 달랐죠. 민규에겐 지독한 빚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로 속삭였죠. 내 아버지 회사 문서만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린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어. 그 말은 달콤했고 동시에 날카로웠습니다. 윤서는 갈등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나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민규의 속삭임과 얽혀 들어갔죠. 민규의 눈빛은 종종 멀리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돈, 도피, 그리고 계산이 있었죠. 며칠 뒤 밤 폭도 조심스럽게 울리는 구두 소리. 윤서는 갈등으로 카드키를 몇 번이나 쥐었다 놓았죠. 가로등 불빛이 유리문에 길게 비쳤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갈까? 민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야, 잠깐이면 돼. 서류를 뽑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종이 위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민규에게 문건이 건네졌고 문서를 확인한 순간 놀라서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문서는 폐기 처분도 안 되는 자료만 있을 뿐. 민규는 우라가 치밀어 손을 부들부들 떨었죠. 아버지는 딸의 행동을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최근 딸 윤서는 아버지의 재산 정도나 회사 내부 정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아버지에게 경계심을 심어주었고 그 때문에 외부 침입에 대비해 24시간 삼엄한 경비 및 감시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꿰매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쁜 일에 휘말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막연한 기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딸을 보며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윤서야. 나는 나와 내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꾸짖음보다 더 아픈 비수 같았죠. 하지만 남자친구 민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한 번이면 돼. 윤서는 회사 계좌에 손을 대고 말았죠. 계좌 비밀번호는 윤서의 생일 날짜였고 그녀는 아버지 휴대폰을 해킹한 것이죠. 이것 또한 아버지가 3번, 4번의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놨기에 불상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해킹 시스템이 내부에 의해 뚫렸었다는 사실이 직원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과 분노가 번졌죠. 사장님, 우린 사장님을 믿지만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진다면, 그보다 내부인의 소행으로 벌어진다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전보다 더 작아 보였죠. 화가 치밀대로 치민 윤서는 불똥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아버지의 재혼 상대 수정이었죠. 윤서는 약혼자 수정의 집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분노에 찬 손으로 현관문을 열자 겨울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죠. 당신은 내 엄마의 자리를 뺏을 수 없어. 분노에 찬 목소리는 떨렸고 발끝은 얼어붙었습니다. 말다툼은 거칠어졌고 둘은 함께 넘어졌습니다. 약혼자 수정의 무릎에서 피가 번졌죠. 그때 마침 귀가한 수정 씨의 아들이 이 모습에 놀라 다급하게 지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다름 아닌 윤서라는 것을 알게 된 수정 씨의 아들은 윤서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소식을 들은 그는 작은 비명, 떨리는 손. 아버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수정의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처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딸 윤서에게 말했죠. 나는 널 미워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내 곁에 설 수는 없을 것 같구나. 그 말은 용서였고 동시에 거리였죠.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 눈물은 변명도 약속도 되지 못했습니다. 가끔 가장 잔인한 말은 크게 소리치지 않고 차분히 나를 존중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의 윤서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지만 민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짧고 차가웠죠. 이제 각자 살 길을 가. 윤서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죠. 돌아갈 다리는 이미 무너졌다는 걸.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 낯설미 가장 무서웠죠. 아버지의 결혼 준비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졌죠. 청첩장에 글씨체까지 논의되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 민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민규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를 며칠만 격리시키면 돼. 그럼 결혼은 무너질 거야. 윤서는 민규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녀에게 나의 재산과 아버지를 빼앗길 수는 없어. 그 말은 자기 최면처럼 반복됐죠. 밤마다 그녀는 종이에 문장을 썼습니다. 잠깐이면 된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이해하실 것이다. 그 문장들은 그녀가 진실을 애써 외면하며 만든 거짓이었죠. 하지만 그 거짓에 기대야만 버틸 수 있었죠. 외곽 창고, 낡은 문, 서늘한 콘크리트 냄새. 민규는 담요와 밧줄을 챙겼습니다. 얼굴엔 감정이 없었죠. 윤서는 물과 약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약 캡이 잘 돌아가지 않았죠. 그 사소한 떨림이 가장 큰 신호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납치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것이었어요. 문장은 매끄러웠지만 눈빛은 계속 흔들렸죠. 어느 저녁 윤서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잠깐 같이 나가실래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죠. 오랜만에 드라이브 같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의 자분만이 작은 소리를 냈죠. 한참 운전만 하는구나.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아버지의 질문에 윤서는 눈을 피했습니다. 잠시 얘기할 곳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도로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사이에 공백이 길어졌죠. 불안은 그 공백 사이로 자랐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먼지가 일었습니다. 어둡고 기분 나쁜 그곳에는 민규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굳어졌죠. 윤서야 설마. 윤서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돈을 노리는 거예요. 내 돈이기도 하고요. 잠깐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 마녀에게서. 아버지와 재산 둘 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간절했고 동시에 잔인했죠. 윤서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쏟아냈다. 약속하세요. 그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배신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요. 그때 민규가 밧줄 대신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민규는 아버지 몰래 등 뒤에서 칼로 허리를 찔렀습니다. 윤서 넌 이제 필요 없어. 그 말 뒤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건도 주식도 윤서를 통해 얻을 길은 막혔죠. 남은 건 위험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아버지가 칼에 찔린지도 모른 채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녀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민규에겐 이 상황이 아무 의미가 없었죠. 오늘 납치 계획은 지금까지의 모든 범죄를 그녀에게 모두 덮어씌우기 좋은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는 창고를 나서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아버지를 납치하려는 미친 여자가 있어요. 칼로 찌르기까지 했다니까요.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밤을 흔들었습니다. 불빛이 창고를 밝히고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죠. 윤서는 이제서야 눈치챘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에 칼이 꽂힌 채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인 민규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유린당했다는 사실을, 본인의 욕망과 아둔함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상황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져 있었고 윤서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지키려 했을 뿐이었어요. 당신과 나의 재산을. 그녀의 말은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침묵만이 무겁게 앉아 있었죠. 그리고 세상은 곧 알게 되었죠. 뉴스는 외쳤습니다. 효녀의 탈을 쓴 딸, 아버지 납치 시도. 칭찬하던 입들은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효녀라니 다 거짓이었어. 믿었던 내가 바보였네.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윤서. 철문이 열렸습니다. 면회실의 공기는 차가웠죠. 아버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나는 널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구나. 그 말은 마지막 다리였죠. 그녀는 그 다리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탁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아버지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잡아주고 싶었지만 잡지 않기로 한 손이었죠. 시간은 흘렀습니다. 작은 예식장은 꽃으로 가득했죠. 드디어 아버지와 수정의 결혼식입니다. 신부 대기실엔 조용한 웃음이 돌았습니다. 신랑의 넥타이는 단정했고 햇살이 흰 천 위로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컵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축가 가사 일부가 흘렀습니다. 늦게 온 봄이라 더 고맙다. 그 문장이 오늘의 전부 같았죠. 어느 저녁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하얀 종이 정성스러운 손글씨였죠. 그 속엔 두 개의 이름, 하나의 날짜, 짧은 문장. 윤서는 글자를 따라 천천히 읽었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죠. 그녀는 서둘러 물기를 닦았습니다. 글자가 번지지 않게 마지막 자존심처럼 닦았죠.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천천히 식어갔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리는 빼앗는 것이 아니었구나. 함께 만드는 것이었지. 아버지는 끝내 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었죠. 그 길은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집착이 되어 사람을 무너뜨렸지만 사랑은 또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